그럼 반대로 우리는 이런 당뇨병 환자들이 육류를 먹어도 되는지, 어떻게 먹는 게 육류를 올바르게 먹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국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최종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사 신아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뇨병 환자들이 진료 시간에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역으로 저희가 물어보기도 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건강의 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대로 나 고기 좋아하는데 이거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고기, 육류는 당뇨병 환자들의 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올바른 고기 먹기, 신아름 선생님과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류는 대표적인 단백질 급원식품입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육류 섭취량이 조금씩 늘고 있긴 한데요. 또 20대 젊은 사람들에서 섭취량이 가장 많고요. 이후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감소를 하는데, 특히 60대가 넘어가서 65세 이상에서는 급격히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어르신들께서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이때부터는 고기가 건강에 안 좋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꺼리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께서 고기를 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평소 식습관들이 쌀밥에 김치, 나물, 그 다음에 국이나 찌개 등으로 식사를 하고 있고, 떡이나 빵, 과일 이런 것들을 간식으로 하는 중년이거나 또는 노인 환자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를 조금 더 드시는 게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육류를 조금 더 늘리는 걸 권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육류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데, 단백질은 우리가 근육뿐만 아니라 뼈나 피부나 이런 것들에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약해지는 이런 조직들의 중요한 구성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섭취하지 않으면 부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노인의학에 있어서 가장 각광받는 그 질병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는 게 바로 근감소증이거든요. 물론 근감소증이 단백질만 섭취를 많이 한다고 예방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근감소증 예방에 있어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일수록 육류 섭취가 부족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육류 섭취가 양질의 단백질의 중요한 근원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포함된 지방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한 그 양도 되게 중요할 텐데, 적절히 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육류 섭취를 어떻게 좋은 퀄리티로, 그 다음에 적절한 양을 잘 섭취해야 될지 그 실전에 대해서 신아름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류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육류는 지방 함량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살코기에 해당되는 저지방 어육류, 소고기 등심에 해당되는 중지방, 지방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삼겹살이나 이런 갈비와 같은 것들이 이제 고지방으로 분류가 됩니다. 육류의 일교환단에 해당되는 중량 40g을 기준으로 단백질을 모두 동일하게 8g을 가지고 있고,
1교환 단위의 저지방 어육류는 지방 함량이 한 2g 정도 들어가 있지만 고지방 어육류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한 8g 정도가 함유되어 있어서 열량 또한 저지방 어육류와 대비했을 때 2배 정도가 높고 지방은 4배 정도 더 많이 섭취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육류에 있는 기름인 포화지방산은 혈중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또 혈관에 축적이 되어서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산은 총 섭취 열량의 7% 이내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육류를 섭취하게 되면은 포화지방산을 섭취하게 되니까 무턱대고 많이 먹을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육류를 섭취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아쉽지만 이렇게 맛있는 육류일수록 지방 함량이 높은 고지방 육류라 그만큼 포화지방산도 많이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외식으로 자주 접하는 돼지갈비, 소갈비, 양갈비, 삼겹살, 족발과 같은 이런 종류들이 모두 고지방 어육류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삼겹살 1인분 중량으로 180g을 섭취하시게 되면 포화지방산 함량이 23g이 넘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포화지방산 공고량인 총 열량의 7%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삼겹살과 같은 이런 고지방 어육류를 섭취하실 때는 과식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0.5에서 1인분 이내로 섭취하시길 권장을 드리며 조리 시에도 같은 삼겹살 부위를 사용하시더라도 구이보다는 지방 사용량이 좀 적은 수육과 같은 요리법을 좀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 교육을 할 때 되도록이면 기름기가 적은 이런 살코기 위주로 드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요. 돼지고기는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그리고 안심 부위를 추천을 드리고 소고기는 사태나 양지머리, 목심 부위 그리고 껍질을 벗긴 닭고기나 오리고기와 같은 가금류를 선택하시길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환자분들께 너무 삼겹살 먹고 싶을 때 실제로 한 0.5인분 정도 해가지고 가끔 드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아예 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판으로 크게 드시지 마시고 그냥 작은 반찬 그릇에 조금씩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가끔 한 번씩 드시면 이제 며칠은 또 좀 가볍게 드시고 이렇게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제 기름기 많은 육류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이렇게 집에서 식사하시는 그렇게 드시도록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그 육류 대신에 또 환경 문제에다가 또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콩고기 같은 그런 식물성 대체육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또 요거 관련해 가지고도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 또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 건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콩고기와 같은 식물성 대체육이 예전보다는 시중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동물성 육가공품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100g당 15mg 정도 이상이 들어가 있는 동물성 육가공품하고 비교했을 때 콜레스테롤 함량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포화지방산 함량도 대체로 낮은 것이 이제 장점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육류와 비슷한 맛을 내고 특성을 내기 위해서 팜유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양념들 이런 것들 때문에 포화지방산 함량이나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좀 높은 일부 제품들도 있거든요. 아마도 이제 고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탄수화물이 전혀 없다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동물성 육가공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물성 육가공품에도 설탕이나 재료에 전분이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탄수화물 함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처럼 영양성분 표시 보시면은 콜레스테롤 함량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단백질도 한 20% 정도 들어가 있고 탄수화물이나 나트륨도 적당하게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탄수화물 함량이 2배 이상 높다거나 포화지방산도 많은 제품들도 있어서 제품을 선택을 하실 때 이런 영양 성분 표시를 좀 확인을 하셔서 비교해서 선택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소 함량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저희가 육류로 완전하게 대체해서 식물성 이런 대체육을 드시기보다는 육류를 워낙 나는 좋아한다. 고지방 육류 위주로 많이 드셨던 분들은 이런 식습관을 조금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식물성 대체육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콩고기 외에도 여기 나와 있지만 이런 두부면, 두부를 이용한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콩고기와 같은 식물성 대체육 이외에도 아마 면을 좋아하시는 당뇨 환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일반 국수 대신에 두부면을 이용한 제품들을 보시면 100g당 탄수화물 함량이 이제 일반 국수에 대비했을 때 한 90% 정도 더 적게 섭취할 수가 있고 충분히 단백질을 또 보충하실 수 있어서 면을 선호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류 섭취를 꺼려 한다면 이런 식물성 대체육, 그 다음에 두부를 이용해 가지고 또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 섭취는 늘려주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육류를 포함을 해 가지고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나 섭취를 하면 좋을까요? 2023년 당뇨병 진료 지침에서는 단백질 섭취 비율을 치료 목표와 선호에 따라서 개별화하도록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1일 단백질 섭취 권고량은 남성은 60에서 65g, 그리고 여성은 50에서 55g 정도를 권고하고 있는데 아마 어느 정도 양인지를 식품 모형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면 육류 1교환에 해당되는 중량이 40g이고 그 안에 단백질이 8g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량과 단백질 함량을 조금 이렇게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중량은 40g, 그 안에 단백질이 8g이 들어가 있고 동일한 이제 어육류군으로 계란 같은 경우에는 55g 한 개가 비슷한 양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부는 한 5분의 1모에 해당되는 80g, 생선은 한 50g에 해당되는 한 토막 정도의 양이 동일하게 8g이 들어가 있습니다. 1일 권고량으로 봤을 때 끼니별로는 한 2교환에 해당되는 양이기 때문에 단백질 한 16g 정도 포함된 양이라서 육류는 중량으로 대략 80에서 100g 정도 되겠고 계란은 2개, 생선은 100g, 그리고 두부는 5분의 2모에 해당되는 160g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동안 섭취하는 단백질 양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끼니별로 우리가 골고루 잘 섭취를 하게 되면 근육 단백질 합성과 또 근력에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도 노인을 비롯한 성인에서 매 끼니 균등하게 또 즉 몰아서 한꺼번에 섭취하시지 말고 단백질을 배분해서 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육류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 식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끼니별로 잘 챙겨서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육류와 같은 단백질 섭취를 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육류 섭취를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모든 열량 영양소, 즉 총 열량을 포함을 해가지고 탄수화물, 지방, 결국 단백질 이 세 가지 성분을 다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하나의 영양소에 치우치면 안 되고 이 영양소가 적절한 비율로 잘 섭취되게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가 당뇨병이 있는 분들이 중장년층 이상,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한국인들이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고 중장년층들이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거기에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육류 섭취 비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육류 섭취 비율을 좀 늘리되 이게 어떤 특정 끼니에 너무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조금씩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어떤 육류 하나에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백질 급원,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 골고루 드시고 그다음에 고기 안에서도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골고루, 그다음에 생선도 골고루, 그다음에 계란도 골고루. 그래서 작은 그릇 하나에 몇 끼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는 거, 그거를 일단은 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두 번째로 또 하나 더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나 당뇨병이 굉장히 오래되셔가지고 콩팥 기능이 나쁘다는 얘기를 들으셨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주치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셔서 내가 혹시나 단백질 섭취를 조금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는 환자인지,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사들이나 학자들 사이에서 약간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내가 이런 단백질 섭취를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 당뇨인들의 올바른 육류 섭취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모든 이제 당뇨 환자들의 육류 섭취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닐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당뇨병의 정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